오케이, 시작. HJ 누구세요? 메시지에 좀 쳐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님들아. 지금 화면 공유 킬 테니까 잘 보이는지 봐봐.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념 빨리 나가고 문제 조금 풀어볼게요. 알겠지? 시작할게. 응. 자, 제 교재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원래 3단원 이름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나는 내 책에 그냥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놨거든요. 이유를 먼저 말해볼게. 님들아, 요 파트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계산도 엄청 많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이 파트의 등가속도, 뉴턴, 운동량 다 합쳐서 나와요. 그런데다가 요 에너지 보존까지 하니까 제일 어려운 항상 수능에서도 20번 고정으로 나오는 킬러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파트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 요 파트는 그 식을 안다고, 뭐 공식을 안다고 해서 단 한 문제도 풀 수 없어. 진짜로 한 개도 풀 수 없어요. 알겠지?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메커니즘 자체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 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안 하고 나는 에너지 보존이라고 써놨느냐? 봐봐. 여기 보이셔? 에너지가 요 파트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만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그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총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형태를 바꾸는 거야. 님들아, 통합과학 때 이런 거 했잖아. 봐봐. 빛을 쏴. 빛 에너지. 얘가 먹어. 화합성으로. 그러면 화학 에너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맞죠? 이걸 인간이 먹고 이제 힘을 내가지고 저거 알지? 발전기 돌릴 수 있는 자전거, 막 이런 걸 돌려. 막 이런 걸 돌려. 그러면 전기 에너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요 파트도 총 세 가지의 에너지가 계속 바뀔 거야. 이 에너지였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였다가, 탄성 포텐셜이었다가, 위치 에너지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손실이 분명히 일어날 때가 있다? 근데 어쨌거나 손실량까지 다시 더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일정하게 간다. 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야. 아시겠지? 자, 첫 번째 에너지부터 해볼게. 보시오. 첫 번째 에너지는 이름이 1입니다. 그래서 1 에너지라 그래. 봐봐. 우리 한국말로도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 일은 하는 거잖아요. 누가 일을 하냐면 무조건 힘만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밑에 문장들 봐봐. 네, 이렇게 써놨거든요. 물체가 한 일, 자동차가 한 일, 용수철이 한 일, 아니면 뭐 사람이 한 일, 이런 거 다 틀렸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는 일은 뭐 사람이 하겠죠. 근데 봐봐. 무조건 힘만이 물리에서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 힘이야? 아니지. 물체가 가진 힘이 한 일.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되죠. 자동차가 한 일. 안 돼요. 용수철이 한 일. 안 돼. 용수철의 탄성력이 한 일. 이거는 맞는 말인데 용수철이 한 일이라는 말은 불가능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 마찰력이 한 일, 알짜임이 한 일, 외력이 한 일, 장력이 한 일, 용수철의 탄성력이 한 일, 이런 거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다음.
공식 봐야 돼, 공식. 보이죠? W는 Fs. 외우세요. 지금 바로. W는 Fs. W는 Fs. 중학교 때도 했잖아. W는 Fs. 자, 근데 사실 Fs 뒤에 뭐가 하나 더 붙냐면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우리는 이 코사인 세타가 왜 붙는지 간단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해볼게. 봐봐. 사실 F 코사인 세타 S 이거야. 근데 보통 삼각함수는 맨 뒤에다 붙이다 보니까 예쁘게 붙이려고 해서 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된 건데 원래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가 하나입니다. F 코사인 세타와 S라고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밀어요, 님들아.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밀려가겠죠? 자, 근데 힘을 일로 줬는데, 힘을 분명히 이렇게 줬는데, 물체가 이렇게 밀릴 수 있나? 밀릴 수도 있죠, 님들아. 당연히 밀릴 수도 있어. 그래서 봐봐. 지금은 이 힘이 일을 할 거야. 일을 할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힘이라는 이 주체에다 뭘 곱하셔야 되냐면 이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기를 해야 돼. 자, 근데 다만 잘 들어봐봐. 이 F랑 이 S는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 이동거리 자체가 힘 방향만 따져줘야 돼. 힘하고 이동 방향하고 똑같으셔야 돼. 근데 이미 이동한 방향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힘을 다시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보시오. 이동을 일로 한 거야. 힘을 일로 줬는데. 오케이? 내 말 이해하심? 네. 자, 그럼 봐봐. 얘를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누냐? 님들 학교에서 벡터의 합성과 분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자, 얘는 이 대각선은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어. 얘 F의 Y쪽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과 요놈 F의 X 성분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생각해 봐봐. 어떤 노예 두 명이 있다고 해봐. 노예가 허리에다가 그 줄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 물체를 끌 거야. 근데 둘이 싸워가지고 한 방향으로 안 가고 요지랄로 가. 그럼 물체는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간다 이거야. 이해하심? 이런 게 벡터의 분해입니다. 지금 F를 X방향하고 Y방향 두 개로 쪼갰거든요. 그러면 봐봐. 내가 W는 FS 할 때 F랑 S랑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얘랑 얘를 곱할 순 없고 이 F 중에서도 S랑 아다리 방향이 딱 맞는 얘랑 곱해야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세타가 각도가 있는 경우에 F랑 S랑 방향이 맞는 것만 곱하기를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 그러면은 FX는 뭐라고 쓸 수 있나? FX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 말 맞지? 네. 그래서 얘 곱하기 얘가 된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W는 FS 하고 끝났느냐? 중학교 때는 당연히 물체를 밀면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얼마셔? 0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1이야. 그래서 W는 FS 코사인 세타에서 F 민방향대로 S가 그대로 발생이 되면은 코사인 세타를 그냥 1 처리해가지고 무시하고 W는 FS로 했었던 거야. 이해하심? 이해하셨나 몰라? 오케이. 그래서 W는 FS. 원래는 코사인 세타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좋은 거 있어. 좋은 소식.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물리학 1의 이 3단원 파트에도요. 물체는 민방향대로 갑니다. 거의 99.9%의 문제가 민방향대로 가. 그러면 사실은 풀네임은 W는 FS 코사인 세타이지만 W의 공식 자체가 원래 풀로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만 외우시면 됩니다.
W는 Fs. 이것만 외워도 큰 상관은 없어. 문제 푸는데. 이해했지? 근데 학교마다 혹시 코사인 세타의 저 정의 같은 걸 저게 왜 들어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볼까 봐 이걸 껴놓은 문제가 나올까 봐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수능엔 안 나와요. 내신에는 조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해볼게. 이거잖아. W가 0 되는 경우를 내가 쓴 거야. 그럼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세타는 90이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이해를 해볼게요. 힘이 0이다. 당연하죠. 수학적으로도 그런데 물리학적으로도 애초에 일은 누가 하는 거야? 일은 힘이 하는 거잖아. 근데 힘이 지금 출근을 안 하셨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도 없죠. 그래서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봐봐. 힘은 있어요. 벽을 존나게 밀어. 힘은 있어. 근데 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없으니까 곱해서 W는 0이다. 세 번째, 봐봐. 힘들어. 존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 존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앞으로 걸어가. 자, 봐봐. 얘가 여기서 손을 놔버리면 이 가방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은 힘을 위로 주고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상태로 앞으로 걸어간다? 그러면은 힘준 방향하고 이동한 방향이 90도세요, 각도가. 그러면은 코사인 90 해가지고 0이 되면서 얘는 실제로는 땀은 나겠지만, 땀이 이렇게 뻘뻘 날 거 아니야? 땀은 나겠지만 사실은 일을 안 했다. 물리학적으로는. 이해했지? 네.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커니즘 정리 좀 해볼게. 메커니즘 정리. 잘 봐. 일은 누가 한다고요? 무조건 힘이 하는 거. 자, 근데 힘이 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힘이 일을 한다는 건 일은 에너지니까 일 에너지를 뭉게뭉게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근데 공중에다가 막 만들어내서 막 흩뿌릴 수 없어요. 무조건 누구한테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누구한테 일을 하냐면 힘이 일을 해. 누구한테 하냐면 무조건 물체한테 일을 하셔야 됩니다. 힘이 누구한테 일을 한다고? 무조건 물체한테 일을 해야 돼. 알겠지? 님들아, 내가 지금 카메라 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카메라 안 키고 있고, 님들도, 님들아, 자면 절대 안 돼. 지금 집에서 편하게 보신다고 주무시면 진짜 큰일 나. 요 파트 되게 어렵습니다. 알았지? 네. 오케이. 자면 죽음이야. 자, 힘이 일을 해 물체한테. 그러니까 힘이 뭉게뭉게 일에너지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걸 물체한테 넘긴 거다. 맞지? 다시 얘기해 볼게. 내가 메커니즘 이해하는 게 공식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봐봐. 햇빛 쏴. 빛 에너지 쏴. 태양한테 딱 맞는 건 빛 에너지거든요. 태양이 빛 에너지를 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빛을 냅니까? 이제부터? 아니죠. 새싹한테 딱 맞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아니라 통합과학 때 하셔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화학 에너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오. 태양은 빛 에너지를 쐈지만 이 새싹이라는 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무조건 화학 에너지 뿐이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로 바꾼 거야.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힘은 일 에너지를 만든 겁니다. 힘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체한테 일을 했다는 건 물체한테 이 에너지를 넘겼다는 건데 물체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 에너지가 될 수 없어. 물체한테 딱 맞는 에너지로 바꿔서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 에너지는 그럼 뭐냐? 역학적 에너지예요. 오케이? 물체한테 딱 맞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야. 알겠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서 EK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같은 말이죠. 위치 에너지인 EP. 요렇게 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공식 모른다? 반성해. 모르시는 분들 지금 빨리 외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운동량인 mv를 v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m은 질량, v는 속도,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알지? 예. 자, 그래서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함은 이제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요 파트의 메인인 역애보. 역애보. 오케이? 네. 역애보. 내가 그래서 맨날 역애보 들어가시는 분들 막 이랬잖아요. 봐봐. 중요한 내용. 물체의 중력만 작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아무 때나 다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에 땅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었어요. 얘 존나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 0, 위치 0이죠. 저는 지금 운동 콤마 위치로 편하게 적은 겁니다. 나 앞으로도 이렇게 적을 거니까 잘 기억해도 운동 콤마 위치 0, 0. 자, 여기서 인간이 손으로 얘를 들어볼게. 자, 인간이 주는 힘은 외력입니다. 시스템의 바깥에서 온 힘이야. 이 물체랑 이 손의 힘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바깥에서 온 힘이다 해서 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들어서 움직여 볼게요. 쭉 해서 여기로 올라갔어. 역학적 에너지 바뀌었죠? 운동은 0이지만 지금 들고 있으니까 위치는 분명히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 보존되느냐? 자, 이때 위치 에너지를 100이라고 해볼게. 이 상태에서 잘 들어. 개 중요한 거 한다. 이제 외력을 지워요. 외력이 삭제. 손을 떼. 자, 그러면 이제 이물체한테 원래 중력과 외력이 작용했는데 이제는 외력이 사라졌잖아요. 중력만 남으면서 이 100이라는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돼.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맞지? 빨라지는데 어쨌거나 요걸 같이 써보자면 얘는 이제 90, 80, 70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줄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10, 20, 30 이렇게 늘어서 전체적인 값은 100으로 유지된다 이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자, 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건데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거 외력이 잘 들어봐. 메커니즘을 이해하자고 외력이 이 물체라는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이 시스템에 작용하면 시스템에 뭐가 바뀌세요 지금? 에너지가 바뀌잖아요. 자, 그렇다가 외력을 지웁니다. 손을 떼거나 실을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외력 작용하던 걸 지워버려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원래 상태인 0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죠. 중력과 외력이 작용하다 외력이 빠졌으니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스템 에너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100이 고정돼야 된다는 거야. 100 고정된 값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내 말? 오케이. 자, 제가 질문이 생기시면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 그 메시지 그 채팅 있잖아. 거기다 쳐주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내 화면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바로 마이크 켜고 얘기해. 우리 짧게 짧게 할 거라서 질문 생기면 진짜 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이거 알지? 내려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늘고 위치 에너지 준다. 올라가. 위치 에너지 늘고 운동 에너지 준다. 존나 쉽죠? 끝. 자, 다음. 마지막 메커니즘 정리 한 줄로 해볼게. 힘은 일을 해. 일 에너지 만들어. 그 다음에 힘은 일을 누구한테 한다 그랬더라? 물체한테 한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은 힘이 일 에너지를 만든 걸 물체한테 넘겨준다는 거고 이걸 넘겨받아가지고 물체는 지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형태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네. 자, 이때 이 힘이 외력이겠죠. 외력. 외력이 물체한테 일을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바꿔준다. 그리고 외력을 지운다고 해도 그 받았던 역학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케이? 이해하셔? 네. 자, 다음. 님들아. 내 책 다들 갖고 계시잖아. 내 책 보시면 내가 별표를 쳐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쳐놓았잖아. 이걸 모르면 진짜 어떻게 될까? 이걸 모르면 5등급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여계부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스킬 3가지거든요. 스킬 3개, 이 1번 스킬, 2번 스킬, 3번 스킬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거의 풀 수는 있겠지만 진짜 돌아 삥 돌아가야 돼. 알겠지? 내가 여태까지 뭐 등가속도도 그렇고 뉴턴 역학도 그렇고 스킬들 좀 알려드렸거든. 근데 님들 보면은 내가 알려준 스킬 안 쓰고 님들이 이해한 방식대로 푸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스킬을 사실 쓰나 마나 지 편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잖아. 이 스킬을 모르잖아. 진짜 할 수 없어. 알겠지? 자, 하나씩 해볼게. 잘 봐. 우리 이제부터 3가지 힘이 한 일이라는 스킬을 배울 거야. 첫 번째, 누구의 힘이냐? 첫 번째는 외력이 한 일입니다. 분홍색, 강조하려고 분홍색을 할게.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외력이 누구한테 한 일이겠어? 당연히 물체한테밖에 못한다 했어요. 힘이 용수철한테 일할 수 없어. 힘은 무조건 물체한테 일하는 거야. 그래서 외력이라는 힘이 물체한테 한 일. 그래서 F 외력 곱하기 S는 뭐랑 똑같냐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들어간다. 잘 생각해봐. 게임 해봤지? 게임 하면은 이렇게 HP, MP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이 게이지가 있다고 생각해봐봐. 이 물체가 땅바닥에 있었어. 이렇게 땅바닥에 있었다. 운동 게이지, 위치 게이지, 제로에 제로였어요. 이해하지? 0에 0이었어. 자, 근데 이놈 외력이죠. 외력이 등장해서 지금 이 물체를 막 흔들어 볼게. 내가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이야. 잘 봐이. 흔들어. 존나 이렇게 흔들어 봐. 자, 운동 게이지, 위치 게이지 어때? 계속 바뀌죠. 이해하십니까? 외력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했지?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바뀐 값이 무엇이냐? 당연히 외력이 해준 일이죠. 외력이 일 에너지 만들어서 물체한테 넘겼다? 그만큼 역학적 에너지 바뀔 것이다. 라는 스킬이야. 아시겠지? 끝. 자, 다음. 아, 외력.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할게. 진짜 바깥에서 온 힘. 손. 손이 어쩌고 했다. 마찰력이 어쩌고. 실이 땡겼다. 뭐 이런 것들. 알겠지? 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학교 선생님마다 이걸 비보존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외력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경우 절대 보존시킬 수 없죠. 절대 보존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보존 못 시킨다 해서 비보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지? 네. 봐봐. 나 이거 하나씩 읽어드릴 시간은 없어서 님들이 내 수업 끝나고 한 번씩 다 읽어봐야 돼. 나 한국말 열심히 썼거든요. 님들 이해되라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이거 꼭 읽어보고 가. 알겠지? 네. 자, 다음. 중력이 한 일. 잘 봐. 중력은 일을 해봤자 저걸 바꿀 수 없다며요. 역학적 에너지를 바꿀 수 없다며요. 맞죠? 중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자, 다만 잘 생각해봐. 중력 작용하면 떨어지거든요. 물론 오를 때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애를 당겨주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를 줄인다. 입니다. 아시겠죠?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줄어. 다만 그만큼 뭐가 오르게? 운동 에너지가 늘겠죠. 같은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이거 잘 보쇼. 얘 봐봐. W는 FS. 이제 알짜임이 한 일을 할 거야. 자, 이 F 자리에 당연히 알짜임이 들어가야 돼요. 보쇼.
뭐라고 할까? 자, 이렇게 어떤 물체에 힘이 4개 작용한다고 해볼게. 자, 전반적인 W는 FS를 쓰고 싶어. 이 F에 뭐 쓸 거야? 당연히 다 계산하신 힘 쓸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 힘을 알짜 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알짜 힘이 한 일은 아예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어. F는 MA야. 그래서 MAS. AS 어디서 봤냐면 EAS에서 봤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2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럼 자 봐봐. 계산하시면 2분의 1 MV제곱에서 2분의 1 MV0 제곱을 뺀 꼴이 되니까 이건 결국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 힘이 한 일이다. 잘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제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를 말해 볼게요. 자, 봐봐. 이해를 해보자, 님들아. 자, 이건 외력이야. 실이 이렇게 당기고 있어요. 실이 20뉴턴으로 30뉴턴으로 당기고 있다고 해보자. 자, 근데 얘는 1kg짜리라서요. 중력 가속도 10입니다. 그러면은 무게가 얼마세요? 10이죠? 맞죠? 알짜 힘은 얼마세요? 20이죠? 방향 위쪽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봐봐. 근데 얘가 원래 땅바닥에 있었는데 이렇게 실이 당겨져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실 거 아니야? 이 상태 그대로 쫙 이렇게 가실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1m를 올라갔다고 칩시다. 1m를 올라갔어요. 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봐. 봐봐. 물체의 1m 올라갔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봐. 자, 그럼 봐봐. 막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다고. 나 역학적 에너지 존나 잘 알지.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m 얼마, g 얼마, h 얼마. 2분의 1 mv 제곱. 1m 끌려 올라갔을 때 속도는 몰라. 그래가지고 뉴턴 역학으로 F는 ma 어쩌고 저쩌고 등가속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봐봐. 역학적 에너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한 일이냐면 외력이 한 일이야. 잘 봐. 그러면 외력이 얼마세요, 지금? 30이 외력, 실이 땡긴 거니까 무게, 중력이 10, 알짜 힘은 20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분명히 외력의 한 일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었잖아. 외력 2, 한, 1. 이동거리. 끝. 역학적 에너지 맨 처음 0이었죠. 근데 변화량이 30이니까 나중값도 30. 끝. 오케이? 자, 다음 봐봐.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2분의 1 mv제곱을 구하라는 거니까 v를 알아봐야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봐봐. 운동 에너지 얘기하는 게 누구셔? 이거야. 알짜 힘이 한 일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먼저 구하시면 돼. 어차피 땅바닥에서 출발이니까 0, 운동 에너지 0부터 출발이거든요. 나중값 자체가 변화량일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변화량이 나중값으로 갈 거잖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알짜 힘이 한 일, 알짜 힘 2, 한 1 곱하기 이동거리 끝. 그래서 변화량이 20이라 나중값도 2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어? 알겠지? 자, 이거 하나 해보자. 다시 연습 또 하나 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자. 봐봐. 이거 내가 만든 문제야. 정지해 있던 2kg인 물체에 4뉴턴의 힘을 줘서 물체를 4m 이동시켰어요. 오케이? 그래서 딱 4m 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이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등가속도 배웠던 걸로 한번 먼저 풀어볼게. 자, 그림이 이거야. 2kg짜리 멈춰있던 놈을 4뉴턴으로 당겨서 4m 갔을 때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문제가. 자, 그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운동 에너지? 나 존나 잘 알지. 2분의 1 mv제곱. m자리에 2 넣고 v를 알아야겠네. 그래가지고 이걸 등가속도 FNMA로 푸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하겠지. FNMA. F가 4. 4뉴턴 줘서
2km를 끌었으니 질량이 2니까 가속도는 2. 맞죠? 그나마 최대한 빨리 풀려고 시간 조건 없다라는 알고리즘 써가지고 3번식을 쓰셔. 그러면은 2, A가 2, S 4m 이동. 그럼 속도,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0. 그럼 V제곱이, 16이네. 그럼 V는 4다. 다시 집어넣어. 2분의 1 MV제곱에다가 V값 집어넣어. 2분의 1 M V제곱. 자, 이렇게 해도 물론 구할 수 있어. 근데 방금 알려드린 스킬을 써볼게요.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요? 0. 지금 뭐 물어봐? 운동 에너지 물어보잖아. 운동 에너지 들어가 있는 스킬, 알짜 힘이 한 일. 맞죠? 알짜 힘이 얼마세요? 4잖아요. 이게 끝이잖아요. 맞죠? 알짜 힘 2, 한 1 곱하기 이동거리 16. 처음은 0이었는데 변화량이 16이니 나중값 그냥 16.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 이해했어? 잠깐 채팅 좀 볼게요. 이해했어? 대답 좀 해봐. 예, 다른 분들은 채팅에다가라도 쳐봐. 네. 또, 좋아, 좋아. 오케이. 계속 할게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 내가 한국말도 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오. 오케이. 자, 아까 이 얘기 했어요. 중력은 절대로 시스템의 에너지를 바꿀 수 없다. 맞죠? 자, 여기서 시스템이란 뭐냐?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시스템. 이렇게 생각해. 시스템은 마을이야. 알겠지? 알겠지? 자, 마을에 여러 가지 인간도 있고 물건도 있고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등장인물이라고 말하려면 무조건 인간이어야 되잖아. 맞지? 우리 집은 등장인물이 될 수 없잖아요. 물론 시스템 소속이지만, 맞죠? 마을 소속이지만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 봐봐. 시스템은 누구만 등장인물 처리를 하시면 되냐면 시스템에 사는 놈은 용수철과 물체뿐입니다. 알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시오. 자, 이런 그림 있다 쳐. 이 시스템 몇 마리 있어요? 시스템 안에 몇 마리 있는 거야? 셋. 인간은 시스템 소속이 아니에요. 얘, 얘, 얘. 셋. 자, 그러면 시스템은 지금 현재 용수철과 물체 두 놈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이게 시스템이야. 그럼 시스템의 에너지는 뭐게? 봐봐. 우리나라의 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돈 다 더하는 거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하면 얘네들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놈들의 에너지를 다 더하면 돼. 자, 그럼 보십시오. 조금 있다가 배울 거긴 한데 지금 간단하게 먼저 요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용수철은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냐면 탄성 포텐셜이라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 물체는 두 가지의 에너지를 갖죠. 운동과 위치. 물체 B도 물체니까 운동과 위치. 자, 그러면 총 에너지가 5개야. 이 5개를 다 더하면 시스템의 에너지라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문제 내볼게. 자, 이 상태에서 뭐 할까? 뭘 해야 문제가 시작이 될까요? 당연히 얘를 떼야 됩니다.
맞지? 그럼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약간 막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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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다 올 거 아니야? 얘도요? 점점 이제 줄었다가 왜 이러노?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럼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막 움직이는 동안에 시스템 에너지가 아까 손 있을 때랑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 이 시스템, 지금 얘, 얘 다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보면 이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했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 자체에 지금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력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절대로 바뀌시면 안 돼요, 에너지가. 이해하심? 그럼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 실이 잡아준 장력 있잖아요. 이거 실이 잡아준 장력 있잖아요. 자, 봐봐. 장력은 어차피 얘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죠? 장력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안에 요소이기 때문에 장력은 외력 취급을 이렇게 셋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외력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했던 거 중력은 시스템 에너지 못 바꾼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거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다가 손 놨어. 그래가지고 H씩 이동했다고 쳐보자. 자, 봐봐. 손으로 잡고 있을 때 A와 B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자고. 네, 수건이라고 쳐봐, 수건. 수건 같은 거라고 생각하자고. 수건 잘못 걸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누르륵 떨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이야. 오케이? 네. 자, 이 수건 같은 A와 B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한 이 시스템의 외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 중이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가 분명히 됐을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외력을 치웁니다. 손을 떼요. 자, 그럼 분명히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얼마였던 시스템 에너지가 제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지가 돼야 되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내가 이런 표를 한번 그려봤어. 잘 봐. H만큼 이동하시는 동안 A와 B는 같이 가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조건 속도가 똑같아요. 맞지? 자, 헷갈리면 내가 내 책 다시 한 번씩 읽어보라 그랬어. 속도가 똑같아. 그럼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바뀔 거 아닙니까? 맞죠? 운동 에너지가 질량 비대로 바뀌시겠네요. 질량이 1대2니까 운동 에너지도 1대2로 바뀐 거야. 맞죠? 자, 위치 에너지는 A는 안 바뀌었어요. 자, 여기가 빈칸이라고 해보죠.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렇게 여기를 몰라요. 자, 이걸 구해보자고. 잘 보시오. 여기에다가 이 표 그리는 법을 알려드릴게. 물체 써. 여기다가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위치 에너지 변화량 하나씩 쓰세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네 칸만 볼게요. 네 칸만. 자, 봐봐. A, B 전체로 보면은 절대로 역학적 에너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A, B의 각자 에너지들은 변해도 전반적으로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 칸의 합은 0이어야 돼. 오케이? 이해되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B를 하나로 묶어서 수건처럼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하나의 물체에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인데 자, 이제 A, B를 각자 보는 거야.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 자, A를 따로 봐볼게. 이거 뭐예요, 이름? 실이 당겨주는 힘이니까 이거 뭐예요? 각자 보면 외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 바뀌어야죠. 외력이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바뀌니까. 자, 다음 얘도 봐봐. 전체적으로 보면은 A, B를 하나로 보면 장력이 시스템 내가 되지만 이렇게 A, B를 각자 보면 장력이 외력이 되죠. 이제 내력이 아니라 외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심?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발 떨어져서 이 마을을 보면 존나 평화로워. 역학적 에너지 일정해요. 근데 각자 보면 각자는 안 평화로워. 역학적 에너지 바뀝니다. 자, 그러면 한 놈이 역학적 에너지 늘면 한 놈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네 칸의 합이 제로다.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 빈칸이었죠? 여기 모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는 합쳐서 제로니까 마이너스 3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가 역학적 에너지 늘었으면 이만큼 늘었으면 B는 역학적 에너지 이만큼 줄어야 된다. 그래서 합쳐서 0이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봐봐. 이런 표는 언제 그리느냐? 잘 들어봐봐. 이 표는 언제 그려야 되냐? 무조건 문제를 봤는데 무슨 에너지, 무슨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아니면 뭐 B의 뭐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아니면 뭐 2배입니다. 뭐 4배입니다. 뭐 이런 얘기? 비율에 대한 얘기. 무슨 에너지 증가 감소량이 몇 배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 표를 그려서 해결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말 이해했지? 문제를 봤다? 근데 무슨 운동 에너지, 무슨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감소량이, 변화량이 몇 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표 그린다고 무조건 생각해. 알겠지요? 예. 자, 마지막 남은 에너지 하나 해봅시다. 아까도 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의 에너지는 주체는 용수철이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주체는 용수철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체도 탄성 포텐셜 가질 수 없고, 힘도 탄성 포텐셜 가질 수 없고, 무조건 용수철만이 탄성 포텐셜을 가진다. 아시겠죠? 네. 자, 봐봐. 읽어볼게. 용수철은요, 님들 볼펜에 있는 모나미 볼펜에 있는 용수철하고 공장에서 쓰는 용수철 다 다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요, 용수철이 얼마나 센지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걸 용수철 상수 K라고 불러요. 이 용수철이 얼마나 센 놈이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 원래 용수철이 요만했어요. 근데 내가 물체를 다른 다음에 손으로 물체를 당겨가지고 지금 늘려볼게. 쭉 이렇게 길이를 늘렸어. 자, 그러면 용수철 다시 돌아가고 싶겠죠. 얼만큼 바뀌었다고 할 거냐면 지금 X만큼 늘어났다고 해볼게요. 아시겠지? X만큼 늘어났어. 자, 그럼 얘 다시 X만큼 들어가고 싶거든요. 맞죠? 네. 자, 이때 변형된 길이 X라고 해보면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하고 이놈이 들어가려는 힘은 탄성력이라고 부르고 공식이 KX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용수철이 에너지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공식은 얘를 X에 대해서 적분한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둘 다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해. 아, 언제 탄성력을 쓰고 언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쓰나요? 잘 봐. 당연히 힘들끼리 계산할 땐 탄성력을 쓰시고 에너지들끼리 계산하실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써야죠. 이해하심? 오케이? 네. 당연히 힘 얘기하면 힘 쓰시고 에너지 얘기하시면 에너지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공식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건 좀 어려워서 일단 잠깐 넘기고 얘부터. 에너지 보존 메커니즘. 오늘 방금까지 얘기한 모든 에너지 파트의 메커니즘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봐. 멈춰있는 놈의 이 물체에 힘이 일을 하세요. 물체에다가 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이 물체라는 놈은 역학적 에너지로 이 일 에너지를 받아서 바꿔서 갖게 되죠. 그래서 쭉 잘 가다가 문제가 맨날 이래. 벽에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을 누릅니다. 그럼 봐봐. 얘 어떻게 갈 거냐면 띠용 갔다가 튕겨져서 다시 되돌아올 거거든요. 요 지점에서 용수철 최대 압축 시키면서 용수철 최대 압축 됐을 때 턴하는 거거든요. 턴하려면 속도 얼마 되게? 0 되잖아요. 그럼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 거네. 근데 우주에서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형태만 바뀌지. 자, 지금도 마찬가지야.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거게요? 당연히 에너지가 용수철한테 간 거죠. 그러고
어떤 형태로? 탄성 포텐셜로.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용수철은요, 물체의 에너지를 잠깐 맡아주지 절대로 진짜로 뺏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잠깐 맡아줬다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럼 물체가 V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얼마로 튕겨 나와야 된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2분의 1 mv 제곱 유지돼야 돼서 V로 튕겨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난 살다 살다 용수철에 튕기고 나서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문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케이? 무조건 V로 들어가면 V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예. 좋았어. 끝. 자, 다음. 이거 합시다. 변수 단수나. 자, 이제 문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알아둬야 되는 거. 우리 반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나는 변수 단순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이 풀이 방식에다가. 잘 봐. 우리는 앞으로 2분의 1 mv 제곱을 E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자, 연습을 해볼게. 기본 문자, 기본 질량 1m이 기본 속도 1v로 갈 때를 운동 에너지 E라고 부르겠다고요. 자, 그럼 옆에 봐. 2m짜리가 2v로 가면 그럼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2m 4v 제곱이라고 그지같이 쓰지 않고 봐봐. 잘 생각해 보시오. 질량은 2배, 속도 2배 됐으니까 속도 제곱 쳐서 4배 곱하기 2배에서 이건 8이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맞춰봐. 이미 답이 나왔지만 이거 얼마게? 3m이 3v로 가면 얼마 쉬어야 돼요? 27E가 돼야 되겠네요. 알겠지? 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치환해서 쓰자는 거야.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변수 단순화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지? 자, 다음 위치 에너지 mgh를 제일 기본 질량 m이 기본 높이 1h 올라가 있을 때 이때를 위치 에너지 라지 h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2h인 거? 이해되세요? 9h인 거? 되지? 되지? 네. 다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기본 용수철 상수 K가 기본 문자 X만큼 눌려 있을 때 2분의 1 KX 제곱을 라지 K로 치환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얘 봐. 3K짜리가 X 눌려 있을 때 탄성 포텐셜은 2분의 1 3K의 X 제곱이 아니라 그냥 3K라고 쓰겠다고요. 2분의 1까지 한 번에 포함한 거니까 2분의 1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면 안 돼. 자, 다음. 2K가 2X만큼 눌려 있으면은 K는 배수 그대로 들어가고 X 눌린 건 2배가 제곱 쳐서 4배 처리가 되니까 결국에는 8K다. 오케이? 네.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 두 개는요, 님들아, 수업 끝나고 혼자서 내가 열심히 써놨으니 읽어. 먼저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읽거나, 요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할 테니까 이 둘은 꼼꼼히 읽고 이해를 먼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학계의 이 주간지 여계부 주간지예요. 님들 주려고 또 만들어 놨거든요, 따로.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앞에 이런 것도 붙여놨고 그 운동량 보존까지의 누적도 붙여놨고요. 여기서부터 스텝 1부터 여계부야. 알겠지? 네.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좀 해보자. 자, 1분 드릴 필요도 없다. 30초 드릴 테니까 채팅에다가 답 몇 번인지 써봐. 눈으로 봐도 풀 수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번인지 30초 뒤에 정답 공개할 테니까 해보세요. 나 물 한 잔 먹을게. 해봐.
채팅에 올려. 몇 번인지. 채팅에 올려놔. 빈말로 했는데 화면 공유라 다 보이네? 미안하다. 네. 3번. 맞는지 볼게. 잘 봐. 제기가 떨어지잖아. 제기가 무슨 힘만 받으세요? 중력만 받으시잖아. 맞지? 그러면 중력만 받으니까, 안매야. 중력만 받으니까 떨어지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돼요. 맞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존나 당연히 맞는 말. 속도 빨라진다. 위치 에너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 늘어야 되니까 속력이 증가한다. 맞는 말.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아니고 보존이겠죠. 왜냐? 외력만 작용하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답 3번. 맞았어요.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우리 변수 단수나 연습 좀 해볼게. 자, 이 16번. 내가 이거 그 파일 지금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혹시 태블릿으로 필기하면서 풀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그렇게 하쇼. 내가 먼저 줄게. 태블릿 없으신 분들은 내가 그냥 문제 이렇게 틀어놓을 테니까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3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16번. 얘 6월 목평, 고3 6월 목평 20번이긴 한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나 뭐 좀 찾느라 좀 빠스락거릴게. 미안. 미안해. 이거 왜라고.
34분 되면 제가 할게요. 34분 돼버렸네. 님들아, 하신 분들 채팅에다 다 몰려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보고 시간 더 드릴지 말지 해볼게. 시간 더 드릴게. 진짜 마지막 2분 더 드릴 테니까 이거 풀어봐. 자, 제가 해볼게요. 봐봐. 왜 내 목소리 두 번씩 들리냐? 지금 보시면 잠깐만. 너네도 내 목소리 두 번씩 들려? 몇 시에 저희는 한 번씩, 끝나냐고요? 12시에 끝나야지. 내 목소리 두 번씩 들려? 저는 한 번 들려요. 아, 그래? 그냥 할게요. 12시에 맞춰드릴게요. 뭐 할 일을 해야 마치죠. 내 마음 같아서는 2시까지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똑같은 시간 또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봐봐. 이걸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빼기.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데 2에서가 1에서의 2배 감소한데 여기서 W 감소하고 여기서 EW 감소한다고 쳐보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자, 봐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내가 변수 단수나 쓰자고 했잖아. 잘 봐봐. 물체 한 놈이 이렇게 쭉 움직이시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 이 점마다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 운동 콤마 위치로 적는 건데 변수 단수나 이용해서 쓰세요. 자, 봐봐. 엄마야, 어디 갔노? 자, 실제 땅은 여기지만 이 높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봐봐. 물체 땅이라는 위치 에너지 0인 지점은 여기로 잡는 거야. 여기로 잡아야지 위치 에너지 0이라고 처리하시면은 쓰잘데기 없이 요걸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네. 자, 여길 땅으로 잡는 거야. 위치 에너지 0. 자, 질량 m짜리가 2v0로 가. 얘 2분의 1 m 4v 제로 제곱 말고 변수 단수나 이용해서 쓰면 운동 에너지 얼마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죠. 이해돼안돼? 됐죠? 자, Q 것도 똑같이 써볼게. 콤마. 이해되지? 자, 아래서의 속력을 궁금해 하는데, 그럼 여기가 궁금한 거야? 운동 에너지 파트가. 근데 일단 아는 것부터 쓰세요. 자, S. 이렇게 되네요. 이해하심? 네. 자, 다음 마찰 구간 1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 까이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두 개 까인 거야. 뭐가 까였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거나 얘네들은 그리고 같은 놈이고요. 왜냐면은 마찰 구간 없으니까 얘네 둘 사이에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오면서 뭔가 두 개 까였대. 이걸 쓸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까였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럼 보시오. P점에서 4, 2 역학적 에너지 H 까이고 E 플러스 EH 됐거든요. 그러면 3E가 3H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얘는 사실 3이고 얘는 3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뒤에가 H2에 해당하는 H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2이면 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이거겠죠. 이해하심? 무조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지요? 아, 나는 내 목소리가 너무 두 번씩 들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